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순식간에 8억 원을 버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파이낸싱 능력입니다.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요. 여기 그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IQ가 되게 높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허경영이라는 분인데 IQ 높은 값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거 보조금 8.4억 8억을 싹쓸이를 했는데요. 보면은 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선관위로부터 보조금을 8억 4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여성 추천 보조금으로 받은 건데요.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이 중에 30% 이상의 여성을 공천하는 정당이 있다면 보조금을 이제 나눠 갖게 되는데요. 정당이 만약 없을 때는 15에서 30% 공천한 정당의 절반, 그리고 5에서 15%는 총액의 30%를 주게 되는데, 253개 30%니까 3로 나누면 3, 7에 21, 아무튼 뭐 76명 이상을 공천을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허경영 대표가 있는 데가 77명을 공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게 8억 4천만 원. 그러니까 돈 벌기 엄청 쉽죠. 방구석에서 뭐 트레이딩 할 게 아니라, 머리 싸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트레이딩 할 게 아니라, 그 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77명 아르바이트 여성 후보를 뽑은 다음에 이제 공천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받는 장난이고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 하기 전에 그 흥미로운 걸 하나 이제 봤고요. CP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제가 기사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월 1일자고요. 4천억 원의 CP를 이제 긴급 매입을 했는데 이제 금리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이거를 매입을 하니까 수요가 많아지면은 사실은 이제 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 계속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이 CP 같은 것도 친숙하지가 않고, 뭐 회사채, 뭐 이런 금리 같은 것들은 별로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때 유동성, 이런 측면에서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게 또 탄탄하게 기본 베이스가 쌓여가지고 전체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날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4대 은행이라고 하면 우리, 뭐 신한, 국민 이런 데들을 말합니다. 내려가 보면 CP 금리가 11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제한 양적완 할 때 이런 그 회사채, 그다음에 이 CP, RP 이런 것들을 다 매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CP라고 하면은 단기 자금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어음이고요. 지금 사는 주체는 국제은행이랑 시중은행들이 1일 CP 일부를 사들이고, 파는 주체는 증권사들이 지금 팔고 있거든요. ELS 담보금 때문에. 그 다음에 워낙 이제 흉흉하니까 이거 잘 매수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CP 금리는 이제 11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조금 불안하겠죠. 좀 조정이라도 이제 이렇게 가면서 돼야 되는데 계속 상승하니까. 다만 이제 2일이면 이제 오늘인데, 이제 채권 시장 안정펀드도 본격 가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소 누그러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오늘 기사를 또 가져온 게 하나 있거든요. 그 4월 2일자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따가 볼 거고, 그래서 최상위 등급, 최상위 CP 금리가 0.02% 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에 1.36%가 내려온 뒤로는 계속해서 올라서 요 토탈로 하면은 한 1% 포인트 올랐네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 3년 만기, 이거는 회사채거든요. 이 검색색은 회사채입니다. 그리고 CP는 기업 어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역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21%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3년짜리고 CP는 이제 단기 자금이잖아요. 단기 자금이 지금 역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또 보면은 5년 만기 회사채 유통금리를 추월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3년 무보증이고, 그래서 은행의 단기자금 조달용 상품인 양도성 예금 증서와의 격차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라고 이제 하고요. 요 CD는 1.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양도성 예금 증서 아까 CD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였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은행이 발행을 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이제 매매를 이제 할 수가 있는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이니까 정기 예금 증서인데 양도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내 통장이 있으면은 통장에 예금주가 이제 빅토리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통장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통장에 이름이 없는데 이 은행의 정기 예금을 이름도 없고 이거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양도성을 이제 부여한 거거든요. 정기 예금 증서가 이거라고 하는 건데 Certificate of Depos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체는 은행입니다. 우리가 통장은 은행에서 만들잖아요. 은행에서 통장은 은행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도 해지는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양도가 자유로워서 유동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단기 상품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3개월짜리 이제 단기니까 CD가 이제 일반적으로 있고요. 3개월짜리로 있고, 그다음에 이 예금금리 할인율을 통해서 이게 지금 자금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면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가격을 더 높여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단기 자금 흐름이 나쁘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유통 과정 사례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1단계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여기다가 이제 통장을 만들 건데 1000만원 3개월 정기예금을 약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단기니까 3개월. 그래서 은행은 이제 CD를 발행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양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도성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이제 여기 1000만원이었는데 이거 900만원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흐름이 이제 나쁜 경우는 800만원에 판매.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 보듯이 채권 그 수익률이랑 가격이랑 같은 개념인 거죠. 900만원 이제 800만원이면 이제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경우에는 이제 800만원 해가지고 이제 구매자는 이제 3개월로 이제 1000만원을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수익, 그리고 이제 800만원일 때는 200만원 수익. 그래서 이건 채권 비슷하죠. 채권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1000만원이 이제 미래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가격이 900이냐 800이냐 뭐 700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700에 사면은 1000만원은 무조건 받는 거고, 그럼 여기 300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에 이제 환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이제 판매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CD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캐시 디스펜서랑 이제 이름이 같아가지고 NCD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CD 금리가 이제 1%로 기록이 돼 있다라고 돼 있고, 아마 예를 들면은 이제 뭐 1000만원이었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라고 해야 되죠? 995 얼마겠죠. 그래서 1%. 그리고 이제 여기서 CP랑 CD 금리 차가 2009년 이후로 최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이제 CP는 이제 기업 어음이죠. 기업 어음이 이제 2.21%이고, 그 다음에 CD 금리가 1.1%, 2.21에서 1.1이니까 대략 1% 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CD 금리랑 이제 CP 금리랑 차이가 있는 게 이 정도 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CP는 이제 회사 이제 기업 어음, 그리고 CD는 통장이라고 봅니다. 예금 통장. 예금 통장과 이제 회사 그 기업 어음 이제 CP 금리가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고, 내려가서 보면은 CP 유통금리 상승을 주도하는 상품은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뭐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헤드
Security, 모기지 백키드 Security, MBS. MBS 할 때 자산 유동화라는 개념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가 비슷하게 만든 상품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연 3에서 5%,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한 거는 연 5%에 이제 발행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CP 기업 어음도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 단기 채권인데요. 이 CP라는 게 이제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이 자기 신용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부도를 내면, 그러니까 도산을 하면은 원금이 떼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명도 높은 기업 어음이 인기를 얻고 있죠. 이럴 때는 금리가 낮겠죠. 그리고 조금 덜 유명하지 않은 기업이 하면은 금리는 좀 높겠죠. 왜냐하면 프리미엄 좀 줘야 되니까. 중간에서 이제 금융이라는 게 융통하는 거잖아요. 자금을 융통하는 게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해 가지고 일반 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기업 어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는데 만기가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죠. 1년 이내면 단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융통하는 어음. 그래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이 기업이 자기 신용으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망하면 돌려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아니라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담보, 보증 이런 거 없이 우리 기업을 보고 믿지, 나 좀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믿고 좀 자금을 융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업이 유명하고 잘 나가고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요건 회사채는 3년이잖아요. 무보증. CP도 보증이 없고 담보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무보증입니다. 사실상 무보증, 담보 없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3년짜리고 이거는 1년짜리잖아요. 이건 단기입니다. 그래서 단기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수요가 많다. 그리고 이제 기사들 제가 뒤에 가져온 거랑 이거랑 같이 보면 알겠지만은 은행들에서 지금 CP를 긴급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지금 자금 시장이 급박하니까 지금 CP를 계속해서 이제 매입을 하고, 뒤에 이제 가져온 뉴스에도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금융회사랑 그다음에 금융 플러스 그다음에 CP 시장의 주요 투자자였던 기업과 개인 자산가들 다 지금 여유 자금을 현금이랑 주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그러니까 CP를 안 사는 거예요. CP를 안 팔고 현금 아니면은 그 동학 개미 운동 하려고 이제 주식 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싸니까 주식이. 물론 싸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각자 이제 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CP 금리가 이제 불안해지면은 더 낮은 등급의 CP나 이제 회사채 시장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우려 속에 있는 겁니다. A1 이제 신용 등급이 CP 금리가 이제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A2, A3까지 지금 좀 불안해진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 이빠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채도 지금 일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 700억,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3천억, 호텔신라 2,500억, 롯데칠성 2천억 등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요 신용등급 보면은 다 A죠. 다 A 있는 기업들이 지금 발행 금액 이거를 지금 다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인데요.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건데, 이제 미적대다가 위기 키운다 하느니 이금융 대출을 하겠다, 이제 특단 조치를 내린 건데요. 비은행 금융사의 대출, 증권사 등. 그래서 보면은 그
아까 이제 4천억 미리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4월부터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돈을 푸는데 5조 공급에도 CP 금리가 또 상승했다고 해요. 그 어제 기사가 11일째 상승했다고 하는데 5조 공급에도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멈추질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채 등 자금 시장 경색을 대비를 해서, 이거 손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제 살려보려고. 워낙에 그동안 그 2008년 이후로 많은 이제 학습 공부들이 됐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세세하게 그 다음 단계 거까지 계속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사 대출이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비은행이라고 한다면 여기 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이런 데를 말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대출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좀 더 내려가서 보면 이제 역시나 이제 CP가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니까 회사채, 기업금리, 거금 이런 것들이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하는은 이제 보통은 이제 오픈 뭐죠 이게 오픈 마켓 오퍼레이팅을 통해서 이제 시장 안정, 금리를 이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게 오늘 거거든요. 4월 2일자. 그리고 잠깐 이제 차트로 가서 보면은 주식시장도 지금 반등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상승을 여기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하락폭을. 그 다음에 코스피는 아직 다 올라가지 못해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많이 반등을 해서 조금 이제 한숨 돌릴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한 이면 물 밑에서 금융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마 대부분 개인들, 저 포함해서 다들 야 그래도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안정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신용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아직 그 주의 경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도 한숨 대부분 개인들 돌렸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4월 2일자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한은은 이날 이제 4월 2일부터 한다고 했죠. 그래서 RP를 전량 매입을 했는데요. 이제 금융회사 14곳, 은행도 증권사도 이제 12곳, 그래서 총 14곳인데 은행은 이거고 비은행권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또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이제 요청한 이제 오전이 있었는데요. 이 RP를 전량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 여기 가지고 있던 이 RP를 계속 내다 파는데, 내다 파는 거를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지금 한은이 다 매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로 조달한 87억 달러도 이제 풀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오늘 환율이 올랐거든요. 좀 1230인가 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 왜 환율이 올라갔는지. 그래서 이제 달러도 풀었고, 그 다음에 별도로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채권시장 안전펀드도 가동했고, 그러니까 오늘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 이제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은 콜장일 가능성이 높았죠 오늘. 네,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좀 무서웠는데 오늘 콜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시작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뭐 20조도 풀고 81억짜리라고 뭐 5조 다 풀고 했는데도 CP 금리는 오름세가 아직 꺾이지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거래일째 오름세, 그래서 2.23%의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 왜 그러지? 좀 불안한 거죠,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개인들은 이런 것들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와닿은 거죠. 그래가지고 단기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런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모든 그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검토를 하면서 그 경기를 풀지 않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형 양적 완화 이제 QE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솔직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5조 원 풀고 20조 원 이것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건데, 표 보니까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어제 영상에서 올렸죠. 그래서 5조, 이거 뭐죠? 이게 9월인데 지금 4월이 이제 5조죠. 이 4월 5조.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막아야 됩니다. 이 돌아오는 회사채를 잘 막아야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반토막 나서 조금씩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 이제 RP를 전량 이제 한은이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RP 매입은 금융사, 여기 은행 2곳이랑 증권사 12곳이 보유한 국고채 같은 게 있거든요. 등 채권을 한은에 담보로 맡기면 한은이 해당 금융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RP 매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RP 매입이라는 게 채권을 맡기고 그 자금을 빌려주고, 이런 거 비슷하죠. 그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 하는 것도, 그 통화 스와프 그 달러 공급받는 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통화 스와프고, 하나는 이름 다 모르겠는데, 그 거기서도 비슷한 게 있죠. 한국이 미 국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미 국채를 미국에게 줘요. 그럼 미국은 이제 달러를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똑같이 RP 매입도 국고채거든요. 요거는 이제 국고채를 이제 여기 증권사, 은행, 금융사가 주고, 우리는 원화를 주겠죠. 뭐 달러로 줄 수도 있겠지만 원화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RP 매입 금리는 이제 기준 금리보다 0.03%포인트 높은 연 0.78%로 결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죠. 그래서 금융사들이 매입을 요청한 RP를 제한 없이 이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1997년에도 없었고 2008년에도 없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신흥국들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그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는데, 아니 갑자기 부동산이 나오네요. 부동산 이거 갑자기 약간 조금 그 싸한데요. 느낌이 싸하다. 아까 자산유동화 기업 했잖아요. 제가 MBS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얘기하는 게 이거 갑자기 나오니까 느낌이 싸해요. 이거 뭐지 싶은데, 일단은 좀 뭔가 불안함이 좀 엄습을 하고 있는데, 영상 지금 막바지거든요. 막바지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다 싶으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땡 잡은 거고, 뭐 사실 뭐 땡 잡았다고 하기엔 그렇죠. 지금 다 위기니까. 일단은 보겠습니다. CP 금리를 밀어 올린 게 그 이유가 뭐였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버렸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일 PF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PF를 일으킨다 해서 이제 뭐 건설사랑 그 뭐라고 하죠? 시공사인가? 그 시행사, 이런 데들 이제 PF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이제 부동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CP 금리를 밀어 올렸다고 합니다. 좀 이제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단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진 않아요. 잘 몰라서 이쪽 부분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댓글이라도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력으로 하는 증권사들이 있는데요. 이 PF 대출 자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출 채권을 기초 삼아서,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ABCP를 적잖게 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2019년 증권사들 발행한 PF 대출 ABCP 규모는 12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 재고 마련하기 대출 채권을 계속 그 유동 아무튼 그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커져가지고 금리를 높여도 PF ABCP 투자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12일째. 투자자가 자취를 감추면서 A1 등급인 증권사 PF ABCP가 상대적으로 높은 3%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증권사 CP 운영팀장은 이거 채권시장 안전펀드 매입 대상 목록에 A1 등급의 증권사 ABCP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A1 신용등급 A1이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금리가 치솟으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A2랑 A3도 사실상 CP 발행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가 왜 이걸 안 사주는지는 아마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안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게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발행하는 A3 등급 CP는 4%대 중반 금리로 겨우 팔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1등급이 A1이 지금 3%대까지 치솟았는데 A3는 이제 4% 중반까지.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유가 나오네요. 증권업계 관계자가 이제 정부가 이제 사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서 살릴 거냐로 했을 때 정부는 증권사, 금융회사보다 중소, 중견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제조업체.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자금 지원 방안은 후순위로 밀린 듯해서 이 지금 ABCP를 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쪽 부분을 살리고 위해서 지금 증권사 쪽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가 밀리면 이제 여기 체안펀드에서도 제조업체 CP 매입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이제 ABCP는 이제 매입 대상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날 가동한 체안펀드는 계획한 여전체 매입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입 계획을 백지하면서 자금시장이 더 냉각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4월 2일자 지금 가장 최신 기사고요. 영상이 엄청 기네요. 길어졌네요. 근데 이제 영상이 길었던 만큼 얻는 것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을 좀 더 냉철하고 좀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들도 많은데 그것도 달아드리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